내신에서 다루는 거랑 또 자, 기출 파트에서 다루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수험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지. 이제 약간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신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셨잖아요. 내신을 탈출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뭐 2학기 내신? 뭐 준비 안 해도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신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언제 풀어요 싶은데 사실 고3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공부할 시간 많아요. 이제부터는 공부할 시간이 꽤 많아요. 뭐 너네 뭐 할 거냐 뭐 수행평가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뭐 2학기 내신 열심히 준비할 거야? 안 할 거잖아. 별 필요가 없다니까? 논술 준비하면 바쁘지 않을까요? 네, 논술 준비는 학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학원에서 내주는 거 그거는 좀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을 이제 각자 하시고 근데 이제 정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너희 여러분 이제 수시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계획 그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이 정시 준비하는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정시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나온 걸 보고 이제 일단 내보고 안 되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준비해둔다의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수시를 내는 사람도 정시 준비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너왜 혹시? 왜냐면 네, 어차피 니네 수시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모르잖아. 그러면 2학기 때 뭐 할 거야? 너네 뭐 할 거야? 수시 내고 나면 뭐 할 거야? 나는 수시 100% 붙을 거니까 라고 했다가 정시반에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신 끝나고 나서 정시반으로 넘어갈 때 쌤 저는 수시로 이제 갈 거라서요 하고 이제 가는 애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데 한두 달 뒤에 다시 와서 다시 등록을 해서 중간부터 듣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정시 준비를 안 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우리 이제 내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능을 향해서 가면 된다. 수능은 지금 11월에 있으니까 지금 상태는 이제 7월이잖아. 이제 곧 여름방학이 있을 것이고 이 여름방학이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방학입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마지막 방학이죠. 이 여름방학이 여러분의 마지막 방학이고요. 이 7월 네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 하고 나면 좀 있으면 이제 2학기 시작이잖아. 2학기 시작인데 사실 2학기 때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내신 준비 같은 건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쭉 그냥 수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9월이 있죠. 9월. 그리고 매달 치는 저 모의고사 거의 매달 치시죠? 매달 치는 모의고사들은 이제꽤나 중요해. 왜냐면 7, 8, 9, 10, 11이니까 한 4번 칠 거란 말이지. 7월에 모의고사 쳤나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능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꽤나 이제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지를 점수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를 이제 탁탁 맞춰가면서 이제 내가 모자란 부분 보완해가지고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 점검이 9월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얘가 가운데 점 찍고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나? 7월에서 중간에 9월에 한번 점 한번 찍고 이런 11월 가니까 두 달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달 이렇게 해서 갈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공부할 거는 수능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좀 잘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좀 남잖아. 내신하고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디다 쓰셔야 하냐면 저거 굳이 준비하셔야지. 원서 어디 쓸지 결정하셔야지.
여러분 원서 어디 쓸지 리스트 다 뽑아놨어요? 너 냈어. 나 냈는데? 아직 안 냈어. 진짜? 뭐야? 저희 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잠깐. 아 그래요? 네, 저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니 어디 쓸지 생각은 해놨는데. 아 그래요? 그런 거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 같은 거 결정하실 때 이게 이제 7개죠? 7개인가? 아무튼 과 같은 거 결정하실 때 대충 과 이름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이과죠? 하긴 뭐 미적들었으니까 이과니까 공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대들은 과 이름이 좀 이상한 과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서울대도 보면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바이오 머시기라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과 이름만 봐서는 뭔지 뭐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 뭐 재료공학과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뭘 하는 걸까 싶은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잘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에는 사실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과에 가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곳에 취직을 하고 직업이랑 이제 연계되는 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보셔야 돼요. 좀 실질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내신에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공부하는 기계 마냥 그냥 문제집만 그냥 주르륵 푸시면 되거든요. 그냥 쭉쭉쭉쭉 해서 문제집만 쭉쭉쭉 풀어나갈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오늘따라 공부도 안 되고 이러면 찾아봐. 대학교 찾아봐. 띠띠띠띠. 아시겠죠? 어떤 과 해가지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과 조사해보는 거야. 쫙 해서 학교 입학처 같은 데 가보시면 과에 대해서 설명 같은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뭐 재작년도 이런 거에 그 입결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실제로 졸업을 하면 어떤 데 취직을 하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뭐 오르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또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화공을 가겠다. 그래서 화공을 가면 뭐 어떤 데를 나오고 뭐 이런 걸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쪽 화공을 나와가지고 취직을 진짜 대기업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잘 들어가는지 보통 화공 같은 거 나오면 갈 곳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유회사도 가고요, 화장품 회사도 가고 화공이 들어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간다고 싶은 데도 꽤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그 회사는 또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지. 여러분이 대충 나는 여기 가서 대기업 들어가야지 정도까지만 생각해놓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생활하는 게 그 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그 회사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거나 아니면 나랑 안 맞는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지금껏 내신을 이제 다 쌓아와서 내신들 하는 거에 준비가 했다면 지금은 이제 내신이 끝나고 뒤에 남은 거는 이제 수능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쭈르륵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잖아. 수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학원 다니셔야지. 그죠? 논술이 한 요 정도 좀 치죠? 요 정도 요즘에 치니까 학원 다니셔야죠. 보통 논술학원은 길게 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논술학원은 한 2달? 2달 정도 바짝 해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도 길게 안 다니거든요. 한 달 딱 바짝 해서 990 딱 찍는 거야. 네, 그건 뭐 잘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토익 스펙을 쌓아야겠다 하면 한 달 바짝 해서 990 딱 찍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논술학원도 비슷해. 논술학원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딱 써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학교 여러분 대충 알아보지 마시고요.
니는 인생이랑 관련이 있는데 대충 알아볼 거예요. 대충 알아보면 안 돼요. 네, 대충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유명한 과가 있거든요. 공대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면 전화기였어요. 옛날에는 전화기였거든요.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자전기, 여기는 화공, 화학공학과죠. 그다음에 기계. 이렇게 세 개가 어딜 가든 사실 취업하는데 별 문제 없는 과긴 해요. 이쪽은 이제 공대에서 이제 상위권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런데 나오면 그 어디든지 취업하는 데는 이 과 때문에 불이익을 볼 일은 별로 없다. 요런 데고 요즘에는 이제 컴공이 하나 붙었죠. 컴공.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건데 요즘에 또 컴공의 위상이 흔들흔들 하더라. 얘들아. 흔들흔들 하더라. 좀 희한하죠? 그 뭐야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AI나 이런 쪽에 저 가치가 올라가면서 얘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웃긴 게 AI가 요즘에는 이제 코딩을 막 한 70%는 AI가 해요. 그럼 좀만 지나면 100%를 하겠죠? 그럼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빅테크 기업에서는 저 엔지니어들을 많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지, 그치? 그래서 요거의 위상이 약간 흔들흔들합니다. 요즘 흔들흔들해요. 뭐 왜 사람을 써? 그냥 AI 돌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물론 상위 10% 이하, 상위 10%는 당연히 좋은 대우를 받죠.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겠지만 그 이하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요런 데는 좀 갈 데가 많아요.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뭘 만들어도 이런 거 안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계도 뭐 안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도 있고 뭐 중공업도 있고 근데 뭐 이 반도체 회사 같은 데에서 기계를 안 뽑을 것 같아요. 뽑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화공도 뭐 이것저것 많아요. 내 친구 중에는 한양대 화학공학과 나와서 요즘 뭐 하고 있냐면 GS 칼텍스 들어가는 애도 있어요. GS 칼텍스. 여기는 정유회사죠. 정유회사도 나쁘지 않아. 이게 옛날에 막 기름이 고갈된다 막 그렇게 하더니 고갈 안 되잖아. 계속 나와. 그거 한 뭐 계속 나온다던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기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나오는 거는 이제 문제 없으니까 학원 같은 데 이제 가셔도 괜찮지.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셔야지. 만약에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실제적인 좀 조사가 필요해. 여러 방면으로. 알겠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료공 같은 거 있죠. 재료공학과 같은 게 있는데 이 과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학부를 나와서는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대학원을 가야 돼. 대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얘가 석사 박사를 따야 석박사를 따면 이제 얘가 이제 이쪽 파트에서 그나마 1인분 하는 아이가 되었구나 해서 이제 저기 취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게 모르잖아요. 재료가 아세요? 이거 생각이 없어요. 아시냐고 이런 걸 아시냐고요. 몰라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시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진짜 딱 이거 이름밖에 몰라. 이름 이 학교에 무슨 공학과라고 뭐 있었는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는 거야. 그냥 이름만 보고 내는 거야. 뭐 바이오 막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뭐 환경에 좋은 거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을 해서 그냥 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뭘 하고 실제적으로 이 학과를 나온 졸업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취직은 어떤 데로 보통 주로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점수 맞춰가지고 이 점수에 맞는 학과 쭉 뽑아가지고 뭐 여기서 뭐 어딜 낼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좀 알아보시고 아시겠죠? 이름만 보고 좀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면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좋은 면도 좀 찾아보세요. 아시겠지?
뭐 어떤 과 할 건데 막 여기에 막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과를 갈 거야 막 이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좋은 것도 있으면 뭐 어떤 뭐 이게 단점이나 안 좋은 점 이런 것도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요즘에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 졸업생들이 써놓은 수기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점수 그냥 딱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과 그러면 대충 여기가 좋은 거 같은데 하고 그냥 내 점수에 맞춰가지고 띡띡띡 내버린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름만 보고 낸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방학 때 시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 안 되실 때 공부 잘 되면 공부를 하시고 짬짬이 공부 안 될 때 그래 뭐 여기나 찾아볼까? 찾아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좀 하세요. 아시겠죠? 요번에 뭐 수시 그 뭐야 나는 수시가 좀 더 치중되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수시가 아하 나는 그러면 정시 생각이 좀 더 많다 하시는 분은? 유빈님 뭐예요? 비슷해가지고. 비슷해요? 반반이에요? 아하 수시가 좀 더 치중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거죠? 과요? 아니요. 그 수시 쪽이 좀 더 이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좀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느낌인가? 저는 그래요. 수시 쪽이 좀 더 나아요? 네. 모의고사 칠 때보다? 예시도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 하셔야지. 지금 그리고 보면 여러분 성적이 쫙 나오셨잖아요, 그죠? 끝났잖아. 성적이 그냥 내신 끝났잖아. 성적표 나오잖아요. 성적표 나오잖아요. 인적분 어떻게? 미적분 어떡해요? 아니 왜 그렇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야? 죄송. 제 잘못이죠. 어쩔 수 없죠. 맞아. 제가 열심히 잘 시켜줬는데 맞아요. 잘 시켜줬던 것 같은데 멸망. 아니 계산을 너무 못했어. 요번에 수특 3 스텝 많이 나왔냐? 하나도 안 나왔냐? 하나 나왔어요. 하나? 그거 맞췄냐? 어이 뭐야. 뭘 또 해줘봐야 의미가 없구나. 아예 그거를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아예 그런 걸 야 했어야지. 그런 걸 먼저 처음에 이 시험지 넘기면서 체크해야지. 당황스러웠죠. 조금만 다 딱 말해줘. 시험지 넘기면서 이거 스특에 나온 거 이거 바로 바로 다 없자. 틀려. 중간에서 반에던 갑자기 하나만 되면은 좀 당황스럽죠. 이런 건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9월에 막 쉽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이 쉽겠지 하고 막 그러다가 수능이 어렵게 나와서 막 당황할 거야? 그럴 거냐고요. 당연히 이게 쉽게 나와도 아니야 수능은 어렵게 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110% 120%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예상한 거에 조금 더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가는 게 안정적이죠. 좀 더 어렵게 나오거나 뭐 예상치 못한 게 나왔을 때도 대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 좀 해보세요, 여러분. 수심이 별건 아니고 성적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학부터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과들 좀 조사 좀 잘 해보시고 이거는 천천히 시간 내서 좀 하세요. 다음 때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쫙 리스트를 뽑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거가 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정시 쪽에 많이 몰려 있다면 수시를 내는 전략이 좀 다르겠죠. 왜냐면 상향 지원해도 되잖아. 정시 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러면 나는 상향 지원 위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좀 잘 해보든가 아니면은 수시 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래도 안정이랑 저것도 좀 내보셔야지. 그 뭐야 안전빵 안전빵 네 그런 것도 좀 해놔야죠. 근데 그런 애들 좀 있더라고. 막상 또 됐는데 안전빵이 돼가지고 그것도 가기도 애매하고 뭐 이거 만족하지 못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거기는 안 되는 게 맞지. 안전빵을 내더라도 붙으면 그래도 갈 거야 하는 곳을 내야지. 왜냐면 원서 하나 아깝잖아. 여러분 기회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붙어도 안 갈 것 같은 데는 내지 마세요.
붙어서 갈 것 같은 데를 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여러분 그것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거 원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대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한번 잘 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연은 너희는 그거 조사를 좀 해봐. 작년에 여러분과 비슷한 점수가 나온 선배들이 실제로 어떤 학교를 갔는지를 좀 물어봐. 여러분 그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세연은 보니까 약간 뭔가 저 평점보다 좀 잘 안 좋게 가더라고. 수시에서. 그걸 쌤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 그래 그거 신지영 쌤이 물어보세요. 알려줄까 이렇게 응. 펼쳐가지고. 작년에 그 몇 점 나온 선배가 어디에 갔는지 이런 거 있죠. 그 수시 내가지고 그거 좀 알아보세요. 왜냐면 재작년인가? 그전이었나? 재작년인가 그전이었나? 뭐 그런 그때 수시를 많이 냈어요. 수시를 많이 내서 뭐 누구누구는 자기는 뭐 여기 내고 여기 내고 그리고 안전빵으로 여기 낼 거예요 해가지고 뭐 그런 거보다 했단 말이지. 다 떨어졌어. 안전빵으로 낸 것도 떨어졌어. 작년에요? 재작년인가? 그전인가 그래요. 아이고요. 3년 전인가. 그래서 뭔가 그냥 나오는 그 평점과 그걸 냈을 때 이 붙고 안 붙고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어디 갔는지 좀 조사해보세요. 그 쌤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거든. 어차피 상담 같은 거 하잖아. 그치? 너희 점수 나온 거 가지고 너희 이제 수시 어디 낼 거니 이거 할 거란 말이지. 가가지고 할 때 실제로 선배들이 어디 갔는지 그거 가기 전에 물어보든지 담임쌤한테 물어보든지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뭐 몇 점인 선배가 어디에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세요. 알겠지? 너무 낙관적으로 냈다가 막 다 떨어지면 골치 아프잖아. 그치? 응. 그래서 그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시죠? 그 보통 이제 면접을 수능 뒤로 잡는 경우가 많죠? 네. 납치당하니까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게 수능 전에 이제 보통 면접이 있는 학교는 면접을 받다가 붙어버리면 수시 납치당해서 가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정시가 물론 이제 뭐 가서 나는 좋다 하면 괜찮지. 그런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는 좀 긴가민가하다 싶으면 웬만하면 면접 뒤에 있는 수능 뒤에 있는 걸 잡으세요. 그냥 이 면접을 안 가면 떨어지니까 그죠? 수능 성적 나온 걸 보고 판단하셔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공부도 공부지만 물론 뭐 여러분이 이거 뭐 1800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할 게 없어요. 이거 뭐 하겠냐?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공 빼고는 할 게 없어요. 니네 뭐 고3인데 뭐 놀 거야? 놀 거냐고. 수능이 지금 4개월 남았는데 놀 거냐고. 학교 되면 놀아도 되잖아. 네, 학교 때문에 놀아야 돼요. 학교 때문에 오셔야 돼요. 수시 합격을 빨리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빨리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탁 그래서 합격하고 그냥 탈출하세요. 이 입시의 굴레에서 탈출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아무튼 좀 더 마냥 막연하게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좀 학원을 찾아서 여러분의 그 수시 성적을 들고 가셔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내는 게 전략적인지 그런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든지 어차피 일회성으로 그거 이제 딱 들고 가서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받아보면 대충 어떤 데에다가 이제 좀 약간 추려지죠. 그런 것들이 좀 추려지니까 이제 여러분은 코앞으로 왔단 말이지. 그죠? 원래 그 전까지는 좀 멀었잖아. 대학 언제가 싶은 거잖아. 막 내신 준비하고 막 내신 공부하고 그 시험 치고 이런 거 막 시달리는데 대학 갈 거는 아직 한참 뒤에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코앞으로 왔어요. 내신은 다 끝났고 이제 4개월 뒤면 여러분 끝입니다. 결승선이 이제 코앞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이제 남은 이 4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 거 하고. 근데 막상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금방 간다. 막 수시 여름방학 때 막 이거 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원서 내고 좀 있으면 9월이고 좀 있으면 또 그거 뭐냐? 그거 뭘까요?
제가 학원 다니라고 했던 게 그게 뭐죠? 펜슬 아니 원수 논술. 네, 논술 치는 사람도 뭐 요 사이에 또 논술 칠 거 아니야? 뭐 논술 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되게 금방 온다. 되게 금방 와요. 생각보다 정신없이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그리고 이 요런 때쯤에서 좀 이제 슬럼프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가 덥죠? 더우면 좀 사람이 처져요. 네, 그래서 좀 처지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내신 또 끝나고 나면 살짝 또 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괜히 또 대학교 같은 거 알아보다 보면 뭔가 그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알아보고 원서 쓰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막 중간중간 불쑥 수시로 가면 이거 수능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그냥 수시로 붙어버리고 그냥 수능 안 봐도 되는데 왜 이걸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불쑥 들 텐데 그런 거를 좀 잘 어차피 여러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또 뭐 공부하던 거 그냥 여러분이 계속 해오던 거 4개월 더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그 나중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4개월 못 하겠어?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막 수시 같은 것들은 막 내고 나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막 괜히 또 신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은 미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놔. 알겠지? 마인드 컨트롤 해놔서 그래 뭐 이거는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떨어졌을 때도 굳건하게 나는 오늘의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셨다. 아시겠죠? 그니까 아니 근데 너는 뭐 여러 개 내면 다 붙지 않을 거 아니야. 다 붙으면 원서를 오히려 잘못 낸 거예요. 그렇잖아. 왜냐면 더 높은 데를 냈어도 됐을 거 아니야. 다 붙었으면. 그치? 그러니까 한 절반쯤 떨어지고 나머지 한 절반쯤 붙으면 이상적으로 원서를 낸 거지.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골라서 가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원서가 떨어지는 것들은 좀 있을 거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코인이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발표가 더 있으니까 코인 생각하시면서 이거 보고 가는 거야. 수능 보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고 갈 건데 이거를 잘 한번 해보시고요. 9월쯤 되면 이제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치잖아. 9월 모의고사 칠 건데 요즘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6월 경향과 9월 경향과 11월 경향이 다 다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11월 수능을 예측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준비를 좀 해야겠다. 혹시 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해놔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만 그런 거 볼 수 있겠지. 약간 문제의 형태 같은 것들이 약간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어. 그러면 11월에도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약간 뭐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안 나오는 합답형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뭐 그런 게 갑자기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와. 그러면 11월에도 나올 확률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의 형태나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런 것들만 좀 이제 보시면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문제를 좀 열심히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칠 때는 또 이제 큰 시험이니까 좀 떨릴 거 아니에요. 그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큰 거를 앞두고 있을 때 안 떠는 방법은 물론 뭐 그냥 성향이 자기는 그런 걸 좀 즐기는 타입이어서 안 떨거나 되게 간이 커가지고 나는 그런 거에 끄떡없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는 보통 이제 떤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덜 떨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덜 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수능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꽤 열심히 했어. 그러면 다음날 그래도 좀
덜 떨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뭔가 내가 전날 수능 전날인데 생각해 보니까 막 놀기도 많이 놀았고 뭔가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막 불안해.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게 있으면 불안하잖아 사람이. 불안하면 수능이 쳤을 때도 떨릴 확률이 높죠. 물론 그래도 잘 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거 4개월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4개월 요것만 어떻게 좀 빡빡하게 좀 잘 보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이 흔들릴 만한 요소들은 중간중간 좀 있겠지만 그거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미리 여러분이 흔들릴 만한 게 이제 딱 저거 하고 나서 이제 수시 원서 쓸 때 그리고 이제 그거 내가 막상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또 멘탈이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 다 예상하시고 딱 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다 마인드에 장착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논술이나 이런 것도 딱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예측을 해놓고 그걸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4개월만 좀 잘 달려봅시다. 알겠죠? 라스트 스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에 힘을 좀 내봐야지. 이거 끝나면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놀면 돼. 그 운전면허 따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저거를 얘기를 해주자면 좋아요 이제. 네. 우리의 저거를 얘기해주자면 이렇습니다. 수원을 하고요, 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 기출로 해서 기출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좀 뭐 또 우리가 내신에서 좀 다뤄보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좀 더 내신할 때는 뭐 이렇게 유형 푸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내신 기출에 좀 더 집중하고 이랬다면 수능은 또 수능 기출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 기출 풀 때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뭐 스킬을 쓴다면 어떤 스킬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지 써보는지 연습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수원부터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건데, 그래도 이제 처음 이제 수원을 한 게 이제 요거예요. 여러분 마플 기능 수능 기출 수원이요. 그래서 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자의를 했었거든요. 자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마플로 한번 해볼까 마플로 한번 해볼까 하고요. 거기 보시면 이 문제에 색깔이 있어요. 마플 수능 기출의 특징이 색깔이 있거든요. 색깔이 까만색은 그냥 평이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범한 문제, 기출 중에서 평범하게 나온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아마 최근에 나온 문제 아닌가? 빨간색이 뭐지? 검정색이 없는 것 같은데. 검정색이 어때? 초록빨강. 여기 있구나. 근데 검정색도 있지 않아? 없어요. 있네. 검정색 있잖아. 왜? 문제 색깔이 검은색은 그냥 평범한 문제고요. 보라색이 최근 문제죠. 보라색이 최근이죠? 아니다. 보라색이 평가원 교육청 이게 작년 거구나. 빨간색이 뭐지? 그치. 그리고 이렇고 스태플백? 이게 검은색이 그거구나. 사관학교 위치인가? 예. 검은색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검은색이요? 하셔야지. 이 굳이 해야 돼요 이거? 94년도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판본이 26학년도 거잖아요. 여러분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94년도 거가 옛날 거라고 해서 안 나올 것 같았으면 판본에서 제외가 됐겠죠. 근데 94년도에 나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개념이 꽤나 중요하고 그 녀석이 나중에도 나올 만한 거면 문제 있겠죠. 뭐 아무튼 이 빨간색이 이 보라색이 최신이야. 보라색이 작년이야. 와. 빨간색이 최근 문제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여기는 이 초록색이 어려운 거다. 이게 이제 난이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러니까 뭐 보통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니 아마 초록색이겠죠. 난이도 있거나 아니면 개념이 좀 중요한 개념이거나 이런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문제 보시고 이제 초록색 문제들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듯해요.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뭐 이번 여름방학 때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응. 무슨 계획이요? 수학 계획이요? 아니요 뭐 그냥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니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대충 세워놨어요? 뭐 아직. 아직 딱 정해놓은 건 딱 정확히는 없구나. 그렇구나. 좋아요. 기아 선생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 있잖아요. 수업을 3번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미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파티다 파티. 미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당연히 우리 수능 준비하니까 모의고사 당연히 쳐봐야지.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를 볼 건데 수업 시간에 푸는 거가 좀 시간 아깝다고 해서 좀 약간 수업 시간 1시간 전쯤에 와서 모의고사를 좀 보시고 끝나고 나서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해볼 만한 게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이 어떨까 싶어.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이 어떨까 싶은데 1시간 전쯤에 와서 이 미니 모의고사를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풀이. 그러면 2시간이면 다 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거 해.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할지 토요일 날 할지는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안 된다 하시는 분.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앞 시간에 수요일은 4시에서 5시. 우리가 5시니까 그죠? 4시에서 5시에 시험을 치려고 하고요. 미니 모의고사는 50분이면 치니까 100분을 반으로 쪼갤 거니까 50분이면 치잖아요. 그래서 50분이면 치니까 4시에 오셔가지고 땡 해서 시험 시작해서 50분 보고 10분 쉬고 수업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토요일 날은 우리가 1시죠. 1시니까 12시에서 1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나을지 요때가 나을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방학 때. 네? 방학 때부터 잠깐만요. 학교가 4시에 끝나는. 아 맞다. 너희 저게 언제죠? 방학식이요? 네? 방학식이요? 네, 방학식이요. 언제지?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는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이 다음 주 토요일. 아니 금요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방학을 한다. 근데 우린 일찍 끝나잖아. 그니까. 저희는 2시에 끝나는데. 아 그럼 상관없네. 마포 언제 끝나냐? 너 일찍 끝날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런 거 없는 거. 불쌍하네. 저희는 방학 끝나도 그거 할 거예요. 진짜? 우리 항상 그래왔어. 그래요. 그래. 그럼 그냥 토요일에 할까? 네. 아 배고플 것 같은데. 근데 저 토요일에 논술 있는 아 이 시간이에요? 맞네. 1시, 12시 반까지 9시부터. 아 그러면 이건 안 되겠네. 수요일 날 괜찮으세요? 수요일 날 혹시 안 되시는? 아니면 논술 시간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 좋은 쌤이 있다 해가지고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조사를 일단 한번 해보자. 수요일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조금 늦을 수 있는. 늦을 수 있네. 이거 제가 시간을 옮겨보겠습니다. 어, 해봐야지.
하연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림이가 좀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수요일밖에 안 된다 하면 방학 때부터 하든지 그렇게 할까요? 3번 정도는 쉬고. 네, 이 시간이 이때가 안 되니까 방학하고 나서는 될 거 아니야. 그치? 하고 나서는 상관없잖아. 앞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방학 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거나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제 예림이도 만약에 뭐 조정이 안 되고 너도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좀 늦거나 이러면 사실 시간 딱 맞춰서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좀 늦으면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그러면 방학 때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방학 때 하면 한 4번 보겠죠. 한 달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은 딱 이제 모의고사 해가지고 요거 이제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한번 가볼까 해요. 좀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수능적인 관점으로는 어떤 식으로 봐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 한번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하연이 뭐 오늘 좀 힘든가 봐. 아니 오늘 안 오겠다는데. 네. 힘들어서 뭐 그런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설명은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돼.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고3의 자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다 하였고 아나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는 내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근데요. 예, 집에 책이 12권이나 있는데 예. 이걸 돈 주면서 사면서까지 풀어야 될까요? 아니 28,000원이나요. 지금 12권에 쓴 돈이 얼마인데. 아, 12권. 네. 12권이 혹시 다 기출 문제인가요? 기출이 한 3분의 1? 기출 문제 그렇게 많이 썼어요? 어쩌다 보니 뭐 있는데? 자의도 있고 예, 그리고 백인대장에서 준 친구 것도 2권 있고 예, 그러면 이미 4분의 1 그리고 아마 이때 샀을 예. 어떤 기출 문제집 하나 이렇게 하면 딱 4권이네요. 딱 3분의 1이 되네요. 4권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4권이 있다. 그게 수원이야, 다? 네. 아니, 수투는? 수투는 모르겠어요. 수투는 많이 안 썼어요. 수원에 한번 대여가지고. 수원이 왜 그렇게 많이 산 거야, 수원을?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불어났어요. 하하, 그럴 줄 알았으면 자의를 할 거 그랬나? 아이 쉽네요. 너 자의 풀었어요? 자의 정말 조금 풀었어요. 하하, 그럴 줄 알았으면 자의를 할 거 그랬네요. 저는 그거 풀었어요. 뭐야? 사전만 풀수. 뭐라고요? 풀수록. 아, 풀수록 저기 있는데 어디 있을걸? 선생님 판단 다 미스. 풀었는데. 판단 미스. 아하, 자의를 할 걸 그랬고 풀수록 다 풀었어요? 근데 겨울방학 때 풀었어. 은근 뭘 많이 풀었군요. 그때. 그때 풀수?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좋아요. 일단 뭐. 아니 그거 언제나 철이에요. 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아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네? 원래 고3 이것도요 다요? 어떻게 지금 이제 책을 다 시켰는데 이거를 저 책 뜯은 사람도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
이걸 갑자기 또 어떡해. 자의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저 원질 한 번만 해주시지. 나는 네가 저번에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네가 자의를 샀다고 하는 걸 들어서 그래서 얘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너 때문이야 사실 그거. 이렇게 그래서 예림이가 차이를 저 좀 뭐야, 풀었을 리가 없잖아요. 자의는 풀었으니까 그럼 딴 걸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언제 한번 얘기했을걸? 여고 겨울방학 때. 네, 그래서 한번 얘기했었나 그래가지고 저 어렵게 생각했는데 자의를 별로 안 풀었다니. 그게 문제죠. 그래요? 뭐 일단 뭐 어떻게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사요? 뭐 어떻게 그냥 삽시다. 뭐 어때요? 뭐 한 번 더 늘어나는 거 뭐. 어떻게 저걸 뭐 어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뭐 친구 중에 누가 남는 이게 있다거나. 근데 제 주변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해가지고 줄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이야. 그치? 주변 수학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그래요. 네. 네. 예, 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지수에 관해서는 딴 거는 됐고요. 거제국근부터 이야기를 하하하하. 그럼 자의를 할걸. 괜히 조금 자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자의 그거 다 푼 줄 알았어. 에이 그럴 리가. 그때 세 권을 병행 중이었는데 자꾸 볼 수 없었어요. 그랬군요. 뭐 아쉽지만. 그쵸? 아쉽게 됐죠.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요.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지수 법칙 같은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좀 여러분이 개념을 예전에는 배웠을 테지만 좀 까먹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죠. A에 n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신다면 A의 n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n제곱근이라는 게 뜻이 뭐죠?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를 구하라는 소리죠? 됐나? A의 n제곱근을 구해라 라는 말은 x의 n승에서 A를 구해라 라는 말이고요. 이거를 성립하는 x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과 지수 쪽 파트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실수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허수 같은 경우는 딱히 그 지수로그 파트에서 그 문제로 다루지 않아요.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내제곱근인데 안에 마이너스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있는데 안에 뭐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이거 가지고 뭐 딱히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수인 녀석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수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x의 n승은 a다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시면 되는 거지. 실근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n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했던. 그래서 우리는 요 관점에서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y는을 붙여가지고 y는 x의 n승이다 라는 이 그래퍼와 여기다가 y는을 붙여서 y는 a다 라는 이 녀석을 붙여서 이 녀석 둘이 이제 만나는 교점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짝수일 때 n이 짝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x의 n승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짝수처럼 다 이렇게 생겼고 얘랑 누가 만나는 거야? 이게 만나는 거지. y는 a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세 가지로 나뉘잖아. 기억하시나요? 이때가 언젠가야? a가 0보다 클 때인 거고 a가 0보다 크면 그때 다시는 그는 당연히 뒤에 무함수 모양으로 이쪽 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지? x의 n승에서 a 되는 건 n제곱근 a. 그래서 요렇게 가질 거고 여기가 요렇게
가지겠죠.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0일 때는 이라고 하면 a가 0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a가 0일 때 뭐 근 0 하나 가지는 거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으면 근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 값에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이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때 0 하나, 그리고 여기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가죠. 기억하시나요? 아하.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 모의고사하고 뭐 수능에서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던 파트죠.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다르지. 홀수일 때는 x의 흰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기함수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y는 a가 어디에 있든가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근이 어디든 이거다. n제곱근 a다. 이렇게 되고, 홀수일 때의 특징은 뭐야? 음수가 되어도 괜찮다. 실근으로 존재한다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가 약간 이런 거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잖아. 하나 생략된 게 이제 이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음수가 되어도 된다. 그리고 음수일 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계산하실 때 지수법칙 써서 계산 많이 하시죠. 그치? 그래서 지수법칙 써서 계산을 하실 때는 얘를 풀 때 요 세제곱근을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거들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웬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웬만하면 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거듭제곱근에서 지수법칙 계산할 때, 요거 특히나 이거 계산할 때 밑에 있는 녀석이 음수면 지수법칙 적용하기가 까다롭죠. 기억하시나요? 음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야. 자, 빼기 8에 3분의 1이잖아. 얘를 6분의 2로 바꿔도 문제 없지. 6분의 2로 바꿔서 얘를 이렇게 할 건데, 그쵸? 이거 순서 바꿔도 문제 없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고 6분의 2가 안으로 들어오고 3이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에 제곱이 먼저 계산되면 상태가 영 안 좋네. 제곱이 계산되면 얘는 이걸로 바뀌잖아. 그쵸? 그리고 6분의 3에서 얘가 2분의 1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계산하실 때 보시면 지수법칙을 안에 있는 밑이 음수일 때 함부로 적용하시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되지. 그렇죠? 밑이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수법칙 쓰는데 아무 제한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홀수 중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괜히 그리고 실수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얘를 밖으로 빼. 밖으로 빼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거죠. 2의 음수의 3분의 1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이거 계산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계산 실수 같은 걸 하지 않겠지. 이런 거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됐나요?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 지수 확장하고 뭐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는데 확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지수 확장은 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원 때 뭐 다 하지 않았을까? 수원 처음 나갈 때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아까처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아까처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 처음 봤는데 그렇게 푸는 사람? 그렇게 푸는 사람이죠. 네, 아니 덕분에 정말 오답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 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푼다기보다는 약간 이거 알죠? A의 n승 n승이다 라고 하면 A의 n승의 n승이지. 그리고 얘가 A의 mn이랑 같잖아, 그치? 원래 지수 법칙에서는 자리 바꾸는 거 아무 상관없고 이렇게 곱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런 녀석의 계산이 순서가 바뀌는 거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가 A 값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 이제 지수의 확장이랑 닿아 있는 건데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AS라고 하시면 왜요? 아니에요. 뭐요? 아니 진짜 처음 봐가지고. 아 누가 저렇게 풀어 이건가요? 네, 그렇죠. 아 얘기해보면 합시다. 위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수라고 하죠. 밑에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밑에 있으니까 위치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수랑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지수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처음에 지수 법칙을 배웠을 때는 저 지수의 의미가 뭐예요? A를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위에 3을 적잖아. 그러니까 얘는 A를 곱한 횟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 지수 법칙은 횟수니까 당연히 자연수야, 맞지?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 이때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몇 번 곱한 거냐 이기 때문에 밑에 거가 어떤 수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A가 뭐 루트가 들어간 수든 뭐 허수든 뭐 자연수든 뭐 아무튼 상관없이. 근데 허수는 빼고 실수만 다를 거니까. 그래서 위에가 자연수일 때는 실수 전체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됐나? 근데 확장이 되죠. 어디로 확장이 돼? 정수로 확장이 된단 말이야. 정수로 확장이 된단 말이지. 정수로 확장이 되면 등장하는 게 뭐죠? 0제곱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제곱이 등장을 하죠. 0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얘는 1대잖아, 맞지? 얘는 1대고요. 두 번째로 음수제곱권. 음수제곱권은 뭐 이런 거 하시면 얘가 n승 분의 1이다를 하자는 거지. 이런 걸 하자라는 건데 이런 거에서 이제 하면 딜레마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딜레마가 뭐냐면 위치 0일 때야. 잘 봐라. 우리가 AX 모양에서 영승은 1이라는 걸 알아. A가 어떤 수든 간에 영승을 하면 1되잖아, 맞지? 반대로 0에 X승을 하면 0이라는 걸 알아, 맞지? 0은 어떤 X를 해도 0되잖아. 그러면 0의 영승은 얘네 둘을 합친 여기다 넣을까? 얘네 둘을 합친 0의 영승은 0이야 1이야?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얘네 둘을 합친 위에가 0이면 무조건 1이래. 밑에가 0이면 무조건 0이래. 그럼 0의 영승은 0이야 1이야? 이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막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딜레마가 충돌하는 게 발생하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얘를 제한해버리면 되겠구나. 얘를 제한해버리면 되겠구나. 즉 무슨 말이냐면 밑에 0을 안 쓰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0의 영승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0의 영승은 정의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정의하지 않고 밑이 만약에 위에 있게 정수를 지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라면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니? 이렇게 됐죠? 0의 영승은 정의하지 않으니까 약간 우리가 분수 계산할 때 분모가 0이다를 정의하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유리수 실수로 한번 가봅시다. 유리수 혹은 뭐 이제 실수 범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녀석이 등장을 하지? n분의 m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 이런 거 a n분의 m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보여줬듯이 아까 이런 거예요. m이 이게 예를 들어 민규야 잘 만든다. 네. 빼기 2에 네. 그렇죠? 3분의 2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다. 빼기 4로 할까? 그래, 빼기 4로 하는 게 낫겠어. 빼기 4에 2니까 약간 아니지. 잠깐만. 빼기 8로 하자. 아니다. 빼기 8로. 빼기 16으로 하자. 빼기 16을 해가지고 요 녀석에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시만. 이게 아닌데?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다. 자, 빼기 2에 제곱에 2분의 1승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걸로 보시면 이거 계산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뭐죠? 답이 뭐죠 이거? 모르지 않나요? 아니요, 답은 있어요. 2야 빼기 2야. 2지. 왜 2야? 안에 것부터 계산하거든. 원래 우리가 어떤 부호든 간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안에 것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사칙 연산을 할 때도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잖아. 그게 이제 원칙이잖아. 그거랑 비슷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얘도 그러면 사실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해서 2의 제곱으로 바꾸시고 그 녀석의 2분의 1승인 거니까 얘가 2다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을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이거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mn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빼기 2에 하고 얘네 둘이 곱하면 1승 이렇게 되니까 y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던 계산이랑 다르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음수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그래서 얘를 좀 자유롭게 쓰려고 하면 밑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야. 즉 약간 이런 거지. 위에 거의 지수의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줄어드는 거야. 얘가 범위가 좀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로 한정해요. 양수로 한정합니다. 오케이. 양수로 한정해버리면 우리 이거 이제 지수법칙 쓰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됐어요? 요게 요쪽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냐 하는 거는 사실 요거에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무조건이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지수법칙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처럼 밑에 있는 거를 음수로 주면서 위에 거에 어떤 지수법칙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가끔 내신에 나오거나 이러거든요. 내신에 그런 문제. 다음 중 틀린 말을 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띡띡띡띡 내려오는데 뭐 누가 이제 이건 지수법칙을 써서 얘 1제곱 빼기 얘 1제곱으로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걔가 틀린 거야. 그런 걸로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건데 아직 수능에 출제되진 않았어요. 모의고사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수가 되는 녀석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계산은 당연히 안에 것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걸 인지하고 있으시면 상관이 없다. 이게 지수의 확장이에요. 되나? 기본적인 지수 법칙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같은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로그도 그렇고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했던 것들 기억을 좀 잘 하고 계시죠? 그걸 활용해서 풀만한 문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아까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얘가 어디로 갔지? 저기 뒤에 있구나. 여기 두 개 있구나. 요거 두 개 한번 해볼 건데 16번이랑 17번을 해볼 거거든요. 16번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16번 시간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세요. 3분? 4분? 3분? 예, 한 문제 정도 풀 때 그 정도 시간이면 될 것 같으니까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한 2분이면 풀겠지? 3분까지는 필요 없을 듯 하고. 아닌가요? 예, 해보세요. 일단은. 이번 문제를 네. 며칠 전에 다른 데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왜냐면 기출 문제니까 봤을 수 있습니다.
6번을 한번 하고 지나갈까? 그게 낫겠다. 6번을 하고 17번을 가보는 게 했는데 됐나? 슬슬 다 했죠? 안 나요? 뭐야? 시작도 안 했냐? 뭔가를 하고 있어. 이 녀석은 뭔가를 하고 있고. 저도 이거 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답은 틀린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너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우리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오호. 최근에 맞는지는 봐야 알 것 같긴 해요. 해볼까요, 여러분? 봅시다.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막 자기에서 풀었던 건데 잡고 기억이 안 나. 잡고 한참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최소는 은배정수는 조금 이따가 하고 xn승 빼기 64에서 fx에서 능력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fx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니까 여기서 근을 가져봐야 몇 개를 가질 수 있냐면 얘는 많아봐야 2개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두실근을 가지는데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4개가 있어야 돼. 근이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2개면 여기서는 최소 몇 개는 나와야 돼? 2개는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맞지? 근데 우리가 x에 n승 했을 때 n승이 이 n이 홀수일 때는 64가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실수는. 아까 했잖아. n이 이걸 푸는 거잖아. 64자를 푸는 거잖아. 근데 얘가 n이 홀수면 그림이 아까 이거 그렸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렸잖아요. 이게 64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홀수는 아닌 거야. 왜? 2개는 나와야 되니까. 이거 1개 나와가지고는 지금 2개 중근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n은 짝수 1수밖에 없고요.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당연히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지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질 것이고 그 녀석의 값이 x n승에서 64니까 뭐겠어요? n분의 64의 n분의 1인 거잖아, 맞지? 근데 64는 2의 6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2의 n분의 6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도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이 요거랑 요걸 근으로 가진다면 얘네들은 지금 근을 하나씩만 있는 거니까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fx의 근도 얘랑 이거겠지. 그러니까 fx는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녀석이 아마도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생긴 놈이야?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딱 이렇게 2에 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건 당연히 빵 넣었을 때 f빵이 최소고요.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에 n분의 10이죠.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음의 정수가 된다. 그러면 음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정수면 되잖아.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수니까 n은 그러면 10의 약수네. 그럼 n은 가다하면 틀려요. 뭐지? 짝수요. 짝수잖아요. 짝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 4, 6, 12 해서 14, 24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 깔끔하고 괜찮죠? 그치? 그리고 딱 물어보는 게 거듭제곱. 딱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이제 개념 이거 할 때는 이거 다 아는 건데 막 이러서 못하다가 이거 이렇게 띵 나오니까 또 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이게 이제 약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나온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보안이 한 10번 정도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번 한번 해봅시다. 10번은 한 2분? 쫄리네. 하루는 많은 거 아니야? 17분은 할 건데 10번 먼저 해보자. 2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기초적인 기초? 수능 실수가 존재. 그래서 빨리 되시는 분은 한 1분 안에 뚝딱 하실 거고요. 빨리 안 되신다면 다 했어요? 네, 맞는지 아하. 해볼까? 아니다 2분 준다고 했죠? 30초 뒤에 해보겠습니다. 30초 뒤에 해보겠습니다. 나왔나? 나왔나? 굿. 자, 해볼게요. 합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지. 우리가 예전에, 아까 전에 했던 A에 N제곱근 했던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죠?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경우가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가 있지? 우리 짝수홀수 나눠서 했으니까 짝수홀수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N이 짝수이면서 and 어때야 되죠?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음의 실수가 존재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니까 음의 실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 녀석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되게 안 좋니? 아니, 거기서 이걸 못 본다고? 후렴이라 봤는데 아니네. 실종자요. 이런 폭염에 실종되면 참 힘들겠다. 와우. 아니 아까 전에 폭염 경보도 한번 왔었단 말이야. 오늘은 폭염 경보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햇볕 저 몸에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공부나 하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 양산도 원래 그 양산이에요? 네. 안에 검은색 코팅돼 있어? 아니요. 약간 검은색으로 돼 있어야 그게 잘 막아준다던데. 근데 무슨 90% 차단하는 원단이래요. 아 그래요? 좋다. 괜찮네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마무리 해보자면 이 중에 짝수 그죠? 4가 일단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가보시면 n이 홀수이면서 어때야 되지? 얘가 이 a 쟤를 a라고 하자. 또 a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생긴 거야? 아까 이 홀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a가 0보다 작아야 생기는 근이 음의 실근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이쪽과 이쪽인데 그림은 여기서 그냥 이거 보자. 이쪽과 이쪽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 2와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다음에는 이제 7 뭐 이렇게 가는 어디까지? 11까지 뭐 아무튼 사용해서 11까지 있겠죠. 됐다. 그럼 누구예요? 홀수이면서 n 1은 안 되고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얘도 딱 적어보는 거.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홀수 짝수. 여기 이제 10번이었고요. 재밌죠? 요 정도 맞춰야지. 요런 거 딱 한
1분 컷 딱 하고 가야지. 그죠? 하고 하실 거고 저거 17번 한번 해봅시다. 17번 17번은 한 3분? 3분? 다 하셨죠?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할게요. fx가 일단 이거야. 2차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는 레벨로 두시고 밑에 있는 조건 한번 봅시다. 루트 3에 해가지고 fx, fn의 4제곱근 중이야.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4제곱근이니까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죠? 얘가 양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거 4제곱 하면 이게 일단 2분의 1인데 4제곱을 하니까 8분의 1이죠? 그래서 3에 이거 그 다음에 3에 이렇게 2개가 나올 거고요. 곱해서 마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마는 뿔뿔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왼쪽이 3에 하고 답은 f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3에 주고 요게 2가 되려면 fn이 8이죠. fn이 8이 되는 n 값이 2개 있다는 거야. 요 녀석은 이제 요 2차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2,k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고 여기가 k인 어떤 녀석 1타인데 얘가 fn이 8이랑 만나는 n 값이 2개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 여기 지금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얘가 8이랑 만나는 이라고 해서 8에서 이렇게 넣어봤을 때 만나는 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2개가 되려면 2니까 당연히 1과 3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뭘 지나? 1,8, 3,8을 지나죠. 다 했다. 1,8 대입하시면 1 집어넣어서 8 나오면 k가 1 빼기 9네요. 짠! 다 했습니다. 이제 k값 구하라. 됐죠? 얘도 이거 이거요. 그죠?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쪽 파트는 첫 번째 유형만 좀 어렵고요. 뒤에 것들은 다 계산이에요. 거기 뒤에 것들 한번 보시면 쭉 다 계산이에요. 왜냐면 이 기수 법칙 관련해서 묻는 것들은 이렇게 거듭 제곱근 묻는 경우만 좀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2점, 3점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주르륵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2점짜리는 패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한 3점짜리부터는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푸셔가지고 이걸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오냐 하면 로그 앞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지수에서는 그 정도 얘기하면 다 되거든요. 아 저거 33페이지죠. 33페이지. 예, 33까지. 그까지 풀어오시면 될 듯 합니다. 실생활 활용하고 요거 하는 거는 뭐 상용 로그 얘기 잠깐만 하고 아니다 34까지 풀어도 되겠다. 34까지 풀어봅시다. 실생활 로그 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 괜찮으신가요? 그까지 풀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또 다음 시간에는 뭐 모의고사 같은 거는 언제부터 시작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